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다룰 기업은 바로 YMT입니다. 보통 미국, 일본, 독일의 거대 기업들이 거의 독과점해온 시장이 있거든요. 인쇄 회로 기판, 그러니까 PCB용 도금 화학 약품 시장인데요. 여기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경쟁하고 있는 작지만 아주 강한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반도체 기판을 만들 때 꼭 필요한 핵심 화학 소재를 이제 국산화해서 성장해온 회사인데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YMT가 수년간 회사의 발목을 좀 잡았던 극동박 투자라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이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말 본격적인 성장 가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는 아직 좀 장밋빛 전망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더 많은 상황인가? 이 부분이죠. 네. 저는 AI 서버용 신제품과 또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YMT가 이제 본격적인 재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이런 거죠. 저는 신사업의 성과가 아직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았고 또 과거 대규모 투자의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대감만으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YMT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AI 서버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입니다. 사실 AI의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이 내뿜는 열기거든요. AI 서버는 워낙 엄청난 연산을 하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열이 발생하는데 기존에 쓰던 금도금 방식은 이 열 때문에 금이 녹아서 미세하게 번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이건 회로 불량으로 이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죠. YMT의 EME핑 공법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내열 갑옷을 입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이 최종 사용자,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승인을 획득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 하나 더 파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기술적 우위와 또 진입 장벽의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논의해 봐야겠군요. 물론입니다. 이 기술은 기술적인 난이도도 높지만 더 중요한 건 엔드 유저의 승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진입 장벽을 넘었다는 점이에요. 이 업계가 한번 채택된 소재를 바꾸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추니까요. 그럼 보수적인 시장에서 최고의 기술 기업으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건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제적 해자를 구축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게다가 기존 제품보다 마진율이 월등히 높아서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고요. 현재 고객사 한 곳의 생산 라인의 공급을 시작했고 다른 AI 서버 관련 업체로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어서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차세대 기술인 유리기판, 이게 YMT에게 또 다른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로 소재가 바뀌면 기존의 모든 화학 약품 회사들이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경쟁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YMT는 거대 기업들과 달리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아주 빠르게 대응했고 이미 주요 고객사와 유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받고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선점에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죠. 마지막으로 수년간 회사를 짓눌렀던 그 극동박 투자를 재정비하면서 재무 구조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작년에 20%까지 떨어졌던 매출 총 이익률, GPM이라고 하죠. 이게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었는데 이건 새로운 성장 동력에 집중할 수 있는 체력이 생겼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새로운 기회들에 대한 기대감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남아있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과거 투자 실패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웠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극동박 사업에 지난 4년간 무려 200억 원을 투자했지만 현재 연매출은 20억에서 30억 원 수준에 불과해요. 손익분기점, BEP를 겨우 맞추기 위해서 인력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쳐 했고요. 이 200억 원이라는 돈은 단순히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돈으로 AI나 유리기판 연구개발에 더 투자할 수 있었던 엄청난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이 대규모 투자 실패는 회사의 자본 매분 능력과 사업 판단력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을 남기는 겁니다. 그건 실패를 통해 배우고 조직을 재정비한 과정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손실 사업부를 정리하고 유망 사업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만. 그 논리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200억 원짜리 수업료는 중소기업에게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입니다. 그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앞서고 있는 신사업들을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AI 서버용 EMB핑 공법. 이제 고객사 단 한 곳에, 그것도 단 하나의 생산 라인에 공급하는 정말 초기 단계입니다. 다른 회사들로 확대될 것이라는 건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닌 말 그대로 기대일 뿐이거든요. 여기서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유리기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샘플 매출은 자료에서도 언급하듯 미미한 수준이고요. 본격적인 상용화와 대량 양산까지는 넘어야 할 기술적, 시간적 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본의 우에무라 같은 막강한 글로벌 경쟁사와 이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YMT가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기존 주력 사업들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어요. 동도금과 프로세스 케미컬 분야는 매출 변화가 거의 없고 영업이익률도 높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의 성장은 고마진의 최종 표면 처리, 그중에서도 AI라는 극히 일부의 신규 분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4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 1,0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작은 플레이어라는 현실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하신 그 기술적 레퍼런스가 정말 독점적인 해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쟁점이 되겠군요. AI 서버용 EM핑 공법이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인가? 저는 전자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듯 이제 시작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고 무엇보다 최종 엔드 유저의 승인이라는 가장 넘기 힘든 허들을 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하나의 레퍼런스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매출액 이상의 것이에요. 그것은 YMT의 기술이 업계 최고 수준임을 공인하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와 같습니다. 이 보증서가 있으면 다른 잠재 고객사들을 설득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관점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의 레퍼런스가 시장 전체를 장악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오히려 YMT가 길을 열어준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들도 이 시장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나은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R&D 역량을 총동원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이나 독일의 거대 화학기업 연구실에서는 EM핑을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EM핑 공법이 기여하는 매출은 회사 전체로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에요. 이 하나의 성공 가능성에 회사의 미래 성장 스토리 전체를 거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닐까요? 또 최종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서 단 하나의 공급사에만 의존하려 할까요? 결국 제2, 제3의 공급사를 발굴하려 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지금의 선점 효과는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 라인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수십 개 라인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AI 서버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속도가 경쟁자가 진입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고열 문제는 모든 AI 반도체 기판 제조사들의 공통된 고민이고 YMT는 그 해결책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검증받은 플레이어입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그 과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이미 양산 라인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YMT 제품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데는 또다시 긴 시간과 테스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시간 동안 YMT는 격차를 더 벌려나갈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그 선점 효과가 영원할 것이라는 가정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유리기판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리기판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은 신기루에 가깝다고 봅니다. 상용화 시점이 너무나 불투명해요. 현재 발생하는 미미한 샘플 매출이 의미 있는 양산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과연 몇 년이 걸릴까요? 2027년, 2028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난관에 부딪힐 수 있고 시장의 표준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미지수고요. 오히려 대규모 자본과 수많은 연구 인력을 갖춘 듀폰이나 우에무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결국 막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작은 조직의 빠른 대응이 초반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 자본력과 연구개발 규모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야말로 제가 YMT의 강점을 보는 부분입니다. 유리기판은 단순히 소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인터포저를 대체할 수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속도와 핵심 기술입니다. YMT는 이미 대면적에도 도금을 균일하게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TJB 공정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TJB라는 건 쉽게 말해서요, 유리를 수직으로 뚫어서 신호를 보내는 아주 작은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통로에 기포 같은 빈 공간, 이걸 업계에선 보이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생기면 신호가 끊기는 거거든요. YMT는 이 공간을 완벽하게 채우는 기술을 확보한 겁니다. 고객사가 매번 바뀌는 디자인에 맞춰달라는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유상으로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업이 돈을 내고 테스트를 맡긴다는 건 그 기술력을 이미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신기루가 아니라 이미 손에 잡히기 시작한 기회라는 거죠. 그 기술력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이 곧바로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쟁점. 극동박 투자 실패는 과연 완전히 극복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조직을 재정비하고 유망 분야로 자원을 재배치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내던 사업부를 BEP 수준으로 안정화시킨 경영 능력도 인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실패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교훈 삼아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위기관리 능력과 미래를 보는 경영진의 안목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손실은 이미 매몰 비용이 된 것이고 이제는 미래의 이익 창출 능력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GPM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금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재무제표에 큰 상처를 남겼고 그 기간 동안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갉아먹은 요인입니다. GPM이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과거 좋았던 시절의 30%대 중후반 수준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향후 신사업 투자 결정에 있어 경영진을 소극적인 태도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순간에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주저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200억 원의 실패를 이끈 의사결정 과정이 과연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YMT는 극동박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AI 서버와 유리 기판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양손에 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EMP 공법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은 이 회사가 높은 기술적 혜자를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가치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실패는 미래 성장을 위한 값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AI 서버든 유리 기판이든 모든 것이 아직은 너무나 초기 단계이며 불확실성이 큽니다. 과거 200억 원의 투자 실패가 주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장밋빛 기대감이 실제 재무제표상의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결국 YMT의 미래는 AI와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현실의 매출로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겠군요.
기술적 가능성과 시장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앞으로 YMT가 보여줄 성과들이 오늘 저희 논의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YMT의 고객사 다변화 전략이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등 더 깊이 살펴볼 지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 가능성이 현실의 이익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